906년 마침내 경북 상주의 사화진이 군계의 깃발 아래 무너졌어. 이 승리는 단지 한 지역을 얻는 차원이 아니라 이제 군계의 군대가 신라 왕경인 경주와 불과 며칠 거리까지 접근했다는 뜻이었지. 신라 왕실의 숨통은 점점 더 조여들었고 항복과 두려움에 떠는 지방의 호족들이 군계 앞에 하나둘 나타나기 시작했어. 핏빛이 아직 마르지 않은 뜰 위에서 군계는 천천히 나타났어. 그녀는 차가운 눈빛으로 무릎 꿇은 신라의 관리들과 귀족들을 천천히 훑어보았지. 그녀의 허리춤에 매달린 칼자루 위에 손을 얹고 언제라도 그 칼을 뽑을 듯이 차갑고 위협적인 모습이었어. 군계가 서늘한 목소리로 입을 열었어. 나는 미륵불이다. 어디 보자. 여기에 마구니가 끼어 있느냐. 항복한 관리들과 귀족들은 군계의 서슬 퍼런 눈빛 앞에 숨도 제대로 쉬지 못한 채 두려움과 불안에 떨고 있었지. 군계 뒤에 서 있던 온달과 왕건은 재빠르게 그들에게 다가가 낮은 목소리로 귀띔했어. 마군이 되기 싫으면 있는 거 없는 거 전부 다 내놓으시오. 그렇지 않으면 마군이로 찍혀 죽음을 면치 못할 것이오. 항복한 신라 관리들은 그제야 이 상황이 무엇인지 깨달았지. 군계는 자신을 미륵불이라 자처했지만 그녀가 정말로 원하는 건 결국 돈과 재물이었으니까. 그러자 신라의 한 관리가 떨리는 목소리로 급히 외쳤어. 미륵불이시여, 제가 가진 모든 것을 다 내어놓겠습니다. 부디 저의 죄를 사하여 주옵소서. 군계의 날카롭던 눈빛이 그제서야 천천히 부드러워졌고 그녀는 그 관리에게 가까이 다가가며 만족스러운 미소를 띄었지. 아, 그래. 너는 마구니가 아니구나. 그럼 넌 뭐냐. 다른 관리들과 귀족들도 너도 나도 앞다퉈 자신들이 숨겨두었던 금은보화와 온갖 재물을 하나둘씩 내놓기 시작했어. 보물과 재물들이 순식간에 군계 앞에 쌓였고 그곳은 공식적인 삥 뜯기 현장이 되었지. 군계는 눈앞에 쌓인 재물을 흐뭇한 미소로 바라보며 호탕하게 웃었어. 하하하, 역시 마군이 없는 세상은 이리도 풍요롭구나. 바로 이것이 미륵불의 세상이다. 군계 앞에서 빈털터리가 된 항복자들은 그저 두려움에 떨며 고개를 숙이고 있었지. 왕건과 온달은 이 광경을 보며 씁쓸한 표정을 숨기지 못했지만 결국 아무 말도 하지 않았어. 군계는 이제 신라 왕경으로 향하는 마지막 관문에서 자신이 꿈꿔왔던 모든 것을 소나기에 단단히 움켜쥐고 있었으니까 그녀의 미륵불 세상은 이제 막 현실이 되려 하고 있었지. 산 너머 동쪽 하늘은 짙은 연무로 희뿌옇게 덮여 있었어. 다행히 구름이 짙어 햇볕은 덜 뜨거웠지만 군계의 마음은 결코 가벼워지지 않았지. 마치 날씨와 무관하게 어두운 먹구름이 그녀의 가슴속 깊숙이 내려앉아 있었어. 이번 전쟁이 끝나면 모든 게 완벽하게 해결될 거라 믿었는데 왜 이렇게 마음이 개운치 않은 걸까? 이제 신라는 완전히 풍전등화였어. 경주에 남은 어린 왕과 대신들은 하루하루 절망 속에서 전전긍긍하고 있다고 했지. 그들은 매일같이 정보를 수집하고 긴급 회의를 거듭하며 절박한 고민에 빠져 있었어. 군계에게 항복할까? 견훤에게 항복할까? 아니면 결사적으로 싸워야 하나? 하지만 신라는 이미 싸울 힘이 남아있지 않았지. 군사력도 바닥났고 병사들의 사기도 완전히 꺾였어. 견훤은 포악하고 잔인하다는 소문이 자자했고 군계는 돈만 충분히 바치면 목숨만큼은 살려준다는 소문이 신라 곳곳으로 퍼졌지. 특히 군계는 가진 자들의 재물을 털어먹는 것을 가장 좋아한다는 얘기가 왕궁 안팎으로 파다하게 퍼져 있었어. 신라 왕실과 대신들 사이에서는 차라리 견훤에게 항복하는 게 낫지 않겠느냐는 목소리가 점점 힘을 얻고 있었지. 궁예에게 항복하면 전부 털리고 아무것도 안 남아. 차라리 견훤에게 엎드리는 게 낫지 않을까? 군계는 이런 소식들을 전령을 통해 듣고 얼굴이 점점 어두워졌어.
그녀의 한쪽 눈엔 날카로운 분노가 서렸지만 동시에 알 수 없는 불안과 초조함도 함께 깃들어 있었지. 견훤, 내 놈이 끝까지 내 앞길을 막는구나. 차라리 나에게 모두 내놓고 항복하는 게 나을 텐데. 궁예는 신라가 이미 돌이킬 수 없는 망조에 들었음을 직감했지만 마음 한구석의 먹구름은 결코 거치지 않았어. 그녀는 한숨을 내쉬며 병사들에게 명령했지. 속도를 높여라. 견훤이 먼저 왕경을 손에 넣도록 두어서는 절대 안 된다. 병사들은 재빨리 움직였지만 군계의 가슴속에 깔린 짙은 먹구름은 여전히 그녀를 짓누르고 있었어. 906년 말 마침내 군계는 경주를 향해 최후의 진군을 결심했어. 이미 신라 왕실은 병력도 자원도 바닥이 났고 더 이상 버틸 힘이 없었지. 이제는 결판을 낼 때였어. 군계는 가능한 모든 병력을 총동원해 단숨에 밀어붙이기로 했지. 그녀는 병사들 앞에 우뚝 서서 두 팔을 하늘 높이 펼쳤어. 추운 겨울 바람이 뺨을 스쳤지만 그 추위를 능가할 만큼 강렬한 야망이 군계의 가슴속에 타오르고 있었지. 이제야 천년 신라의 보물은 모두 내 것이다. 으하하하하, 미륵불의 것이다. 가자, 경주로. 군계의 외침이 들리자마자 온 병사들이 창과 칼을 높이 들며 함성을 내질렀어. 그들의 환호성은 차가운 하늘을 뚫고 사방으로 퍼져나갔고 모두가 오랜 전쟁의 끝을 기대하며 뜨겁게 달아올랐지. 선봉에는 왕건과 온달이 섰어. 군계는 자랑스러운 두 장수를 바라보며 힘차게 소리쳤지. 가자, 어서 경주로 가자. 보물을 차지하자. 온달과 왕건은 선두에서 강철 같은 눈빛으로 말을 몰며 빠르게 진군하기 시작했어. 병사들의 발걸음도 더욱 빨라졌고 경주를 향한 마지막 질주는 순식간에 전장을 뒤흔들었지. 그러나 경주로 향하는 도중 먼지를 날리며 달려오는 급보가 군계 앞에서 급히 멈춰 섰어. 전령은 숨을 헐떡이며 다급하게 보고했지. 폐하, 급보입니다. 경주성 안에 이미 견훤의 깃발이 펄럭이고 있다는 소식이 도착했습니다. 군계는 그 말을 듣자마자 심장이 뾰족한 칼에 찔린 듯한 뜨거운 통증을 느꼈어. 한순간 몸이 얼어붙었고 머릿속은 순식간에 혼란으로 뒤덮였지. 견훤이 나보다 먼저 경주 주변에 도달했다고? 그럴 리 없다. 그럴 수 없다. 내 보물이다. 내 것이다. 그녀는 견딜 수 없는 분노와 조급함에 이를 꽉 깨물었어. 군계의 눈에서 타오르는 듯한 광기가 번뜩였고 그녀는 미친 듯이 군사들에게 소리쳤지. 빨리 달려라. 경주를 절대로 빼앗길 수 없다. 내 보물을 견훤에게 넘길 수는 없다. 경주로 달려라. 병사들은 미친 듯이 말을 몰았고 온달과 왕건도 분노와 긴박감 속에서 최선을 다해 군대를 이끌었어. 군계의 분노는 이미 걷잡을 수 없을 만큼 치솟아 있었고 경주를 향한 마지막 질주는 광기 어린 질주로 변하고 있었지. 한밤중이었다. 깊고 무거운 어둠 속에서 경주성 방향으로 새빨간 불길이 거세게 치솟기 시작했어. 군계의 군대가 언덕 위에 막 도착했을 때 밤하늘을 핏빛으로 물들인 불꽃과 그로 인한 연기가 멀리서도 또렷하게 보였지. 군계는 말곶비를 단단히 잡은 채 언덕 위에서 그 붉게 타오르는 불길을 멍하니 바라보았어. 전령들은 헐레벌떡 달려와 급박하게 보고했지. 폐하, 견훤이 신라 왕궁을 이미 기습 함락했습니다. 성 안은 불바다입니다. 그 순간 궁예는 온몸이 얼어붙는 것 같았지. 눈앞이 캄캄해졌고 그녀의 심장은 뜨거운 분노와 절망으로 가득 차 끓어올랐어. 이런 미친 견훤 놈이 싹 다 쓸어갔다니. 다 빼앗겨 버렸잖아. 그녀의 분노가 터져 나왔어. 군계는 언덕 위에서 몸을 떨며 미친 듯이 고함을 질렀지. 견훤 이 스벌놈, 온달, 왕건, 이 멍청한 놈들아.
너희들 때문에 다 빼앗겼잖아. 어쩔 거야, 어쩔 거냐고. 당장 니들이 물어내라. 물어내, 내 보물을 물어내라고. 군계의 격렬한 분노 앞에 온달과 왕건은 즉각 분위기가 심상치 않음을 깨닫고 서둘러 무릎을 꿇었어. 대왕 송구하옵니다. 저희 죄입니다. 목숨만은 제발 살려주십시오. 군계는 그들에겐 더 이상 신경 쓰지도 않았어. 그녀의 눈에 서린 광기 어린 분노는 오직 견훤을 향해 있었지. 그녀는 주먹을 쥐고 언덕 아래 불타오르는 경주성을 가리키며 목이 터져라 외쳤어. 씨벌, 견훤 이 개새끼야, 절대 용서하지 않겠다. 이 치욕을 반드시 2배, 아니 10배로 되갚아 주겠다. 절대 개인적인 감정 때문이 아니다. 오직 미륵불의 이름으로 내 놈을 가만두지 않을 것이다. 군계의 격렬한 분노와 절규는 멀리까지 퍼져나갔고 백성들은 이 처참한 광경과 군계의 분노를 보고 오히려 깊은 감명을 받았어. 그들은 군계가 신라 천년의 고도를 잃은 것을 진심으로 슬퍼하고 분노한다고 믿었지. 백성들 사이에선 조용히 수군거리는 소리가 퍼졌어. 역시 미륵불께서만 우리 백성들을 생각하시는 거야. 견훤이는 성을 다 태우고 사람들까지 죽이고 갔다는데 말이야. 군계의 광기 어린 분노는 아이러니하게도 백성들의 마음을 더 깊이 사로잡고 있었지. 그 순간 군계는 이 처참한 패배 속에서도 백성들의 환심을 얻고 있었어. 그녀의 분노는 오히려 백성들 눈에 숭고한 정의로 비춰지고 있었으니까. 철원으로 돌아온 군계는 여전히 씩씩거리며 견훤과의 지난 전투에 대한 분노를 억누르지 못하고 있었어. 그런데 그때 급히 전령 하나가 달려와 긴급한 소식을 전했지. 폐하, 견훤이 나주 방면으로 진격하여 나주성을 공격하려고 한다 합니다. 이 말을 듣자 군계의 얼굴이 다시 한번 울그락불그락해졌지. 그녀는 곁에 있던 왕건에게 차가운 눈빛을 던지며 물었어. 왕건아, 견훤 그놈이 나주를 뚫을 수 있을 것 같으냐? 왕건은 침착하게 답했어. 대왕, 나주가 이미 우리의 손에 있긴 하나 견훤군이 직접 공세를 펼치면 본국의 지원 없이는 오래 버티지 못할 것 같습니다. 이 말을 듣자 군계의 분노가 폭발했어. 견훤, 이 십자수기 끝까지 내 보물을 건드리는구나. 이참에 완전히 요절을 내야겠어. 내 보물을 노리다니. 가자 나주로. 이번엔 내가 직접 가서 놈을 잡아 족쳐야겠다. 왕건과 온달은 깜짝 놀라 서로를 바라봤지. 두 사람 모두 궁예가 직접 전장으로 나서겠다고 하자 당황스러웠던 거야. 직접 가시겠다고요, 대왕? 군계는 당당하게 가슴을 펴며 대답했어. 그래, 내가 직접 간다. 물론 개인적인 원한 때문은 아니다. 천문을 보니 미륵불인 내가 아니면 절대 승리할 수 없겠더라. 그래서 내가 직접 나서는 것이다. 군계가 직접 나주 방면으로 내려가 싸우겠다고 선언하자 병사들의 사기는 순식간에 하늘을 찌를 듯 높아졌어. 온달과 왕건 역시 당황했던 마음을 접고 그녀를 따를 준비를 했지. 미륵불인 군계가 직접 나서서 견훤과 싸우러 간다고 하니 이제 모든 병사와 장수들은 전투의 승리를 확신하며 더욱 강력한 전의를 불태우기 시작했지. 군계의 깃발이 다시 높이 솟았고 나주를 향한 긴급한 진군이 시작되었어. 909년 견훤은 대담한 전략을 펼쳤어. 전라도 서해 남단의 섬 지역과 영산강 하구를 거슬러 마침내 영광 서쪽 해안의 염해현까지 그의 병력을 밀어 올린 것이었지. 그의 수군은 진도 인근 도서를 장악하며 태봉군 수군과 강렬한 해상 대결을 펼쳤어. 주요 전장은 진도 해역, 나주 서쪽의 고이도, 그리고 현재의 목포 앞바다부터 덕진포에 이르는 광범위한 해상이었지. 군계의 명을 받고 왕건은 마진의 수군 함대를 이끌고 출격했어. 마진의 운명이 달린 해전이었기에 왕건은 이 싸움에 전력을 다할 수밖에 없었지.
이에 맞서는 후백제의 수군 지휘관은 견훤의 아들인 견성 또는 그의 부장으로 추정되는 인물이었어. 견훤군의 함대는 빠르고 날렵한 선박을 활용해 강력한 기세로 치고 들어왔지. 이 싸움은 단지 마진과 후백제의 두 나라 사이의 전투가 아니었어. 앞에도 일대의 강력한 해상 호족들도 끼어들어 복잡한 세력 다툼을 벌이고 있었지. 이들 호족들은 누구의 손을 들어야 자신들의 생존과 이익에 도움이 될지 신중히 계산하며 각자의 함대를 움직였어. 푸른 바다 위엔 무수한 깃발과 선박이 뒤엉켰고 화살과 창칼이 빗발치듯 쏟아졌어. 왕건은 자신의 배 위에서 결연한 표정으로 전황을 지켜보며 날카로운 목소리로 명령을 내렸지. 정운 돌격하라. 한 척도 놓치지 말고 후백제의 배를 모두 가라앉혀라. 이에 맞서 견훤의 아들 견성도 함대의 선두에서 창을 들고 거칠게 외쳤어. 저 왕건의 목을 가져오는 자에겐 큰 상을 내리겠다. 모두 태봉의 함선을 쓸어버려라. 해상은 곧 피와 물보라로 가득 차게 되었지. 왕건의 함대는 진도 해역에서 견훤의 수군과 치열한 격돌을 벌였고 나주 서쪽의 고이도 근해에서는 견성의 날카로운 공격과 왕건의 방역이 엎치락뒤치락하며 치열한 전투가 이어졌어. 군예는 직접 지상에서 전황을 바라보며 초조한 눈빛으로 작전을 지휘했지. 왕건아, 이번에도 나를 실망시키지 마라. 반드시 견훤의 놈들을 바닷속에 처박아라. 왕건은 자신의 명예와 태봉의 운명이 걸린 이 치열한 해전에서 모든 것을 걸고 선봉에서 후백제의 수군을 향해 질풍같이 돌격했지. 전투는 목포 앞바다에서 덕진포에 이르는 해역을 피로 물들이며 절정으로 치닫고 있었어.